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해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 함께 찾아가 보시죠. 오늘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이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주기별 단계를 지혜롭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 설계해 보겠습니다. 오늘 생생한 정보와 꿀팁 주실 김경화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종신보험의 활용 방법을 주제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종신보험 얘기를 최근 들어 엄청 자주 많이 해드리는데요. 이 종신보험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납입 기간도 길고 보험료도 비싸고 그리고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보험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종신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단기 납으로도 가능하고 납입 기간이 단기인데도 납입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 환급률도 굉장히 높은 목적 자금도 만들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종신보험의 활용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먼저 번에도 종신보험의 활용법 1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연이어서 2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달러 저축 전환을 시키고 아니면 쭉 그냥 가입을 하고 7년 가입을 하고 7년 이후가 되면 내가 낸 돈에 이자를 더 붙여서 훨씬 더 많은 환급률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7년까지만 딱 보험료를 열심히 납입을 하시고 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진 거죠. 달러 저축으로 전환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내가 굳이 달러 저축 전환할 필요 없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상속세 자원이나 이런 걸 위해서라도 사망보험금을 그냥 쭉 가져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이 매해마다 늘어나거든요. 체증형이라고 해가지고 매해마다 사망보험금도 굉장히 많이씩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노후가 내가 사망보다는 지금 내가 나이가 먹고 노후 생활을 영위할 때 조금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연금 전환 기능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종신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가입하고 7년 후에 환급률이 110% 정도 이상 나올 거고 그 금액을 가지고 달러로 저축 전환을 하든 아니면 사망보험금으로 체증이 계속되는 사망보험금으로 가져가든 아니면 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 대비를 하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걸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자녀 유학자금으로 활용하라. 자녀 유학자금으로 활용을 하려면 어때요? 달러로 전환을 하는 상품으로 가입하면 좋겠죠. 이렇게 어학 연수 비용만 그냥 단순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어느 정도 있어야 내가 내 자녀를 어학 연수라도 한 6개월이라도 3개월이라도 단기라도 보내든지 아니면 해외로 유학을 보내든지 이러려면 어느 정도 감은 있어야 되잖아요.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래서 학비를 좀 받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6개월 학비가 900에서 1250. 근데 이것만 드는 게 아니겠죠. 숙박비, 생활비, 그러면 6개월 평균
들어가는 돈이 2,300에서 거의 3천만 원 돈에 해당하는 돈을 자녀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유학을 가든 아니면 6개월 동안 단기 어학연수를 하든 이런 금액 정도가 필요한 거죠. 3천 정도가. 뭐 캐나다나 호주, 영국, 필리핀 가장 좀 저렴하게 가는 데가 필리핀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최소 1,200에서 1,500 정도는 있어야지 6개월 단기로 어학연수라도 보낼 수 있는. 요즘 자녀들이 굉장히 어학연수나 해외 유학이나 이런 거를 어렵게들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자녀가 어학연수 가거나 해외 유학 간다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정말 보내주고 싶잖아요. 저도 제 자녀가 나의 자녀가 이렇게 원한다면 꼭 보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텐데 금액이 만만치가 않죠. 이렇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종신보험을 활용한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신보험의 활용법 중에서 달러로 전환하는 거와 7년만 내면 환급률도 높은 이런 상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환급률이 7년 딱 내고 나면 111.02%. 이 기준은 15세 여자 기준이거든요. 15세 여자 기준으로 처음에 가입을 하고 7년 딱 지나면 22세죠.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될 때 어학연수 한 6개월 정도 보낼 정도의 이 정도의 준비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보험료 총 내는 거는 3,068만 원. 그런데 환급률이 3,400. 4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붙는 거죠. 11%의 이자가.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해외로 보내려면 환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환전을 하게 되는데 이 3,406만 원을 환율이 1,300원을 가정을 했을 때 달러로 전환하면 26,000달러. 그런데 7년 후에 환율이 1,2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28,300달러. 이렇게 환전을 하는 이 때가 어느 때에 따라서 어느 때에 환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높을 때와 작을 때를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율이 높을 때 지금 한 1,340원대 되는데 지금은 약간 1,4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오늘 주가가 좀 떨어져가지고 환율이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1,340원대인가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때 바꾸는 거와 환율이 조금 떨어졌을 때 바꾸는 이런 환차익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고 자녀를 해외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거는 꼭 자녀를 기준으로 했는데 사실은 해외로 여행을 갈 때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있는 거죠. 그러면 환급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1.02%. 111.02%라고 딱 얘기를 하면 잘 안 와닿아요, 우리가. 11.02%? 그럼 은행에다 넣어도 뭐 이 정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풀어봐 드릴 거예요. 월초 보험료가 36만 5천 원 정도 납입을 하죠. 그럼 보험료 총 누계액이 3,068만 원이에요. 3,068만 원. 이자가 338만 원이 붙는데요. 왜냐하면 해약환급금이 3,406만 원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프로테를 따라 보면 111%의 환급률이 발생을 하죠. 111%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338만 원이라는 이 이자를 7년 동안 받는 거잖아요. 이거를 7년으로 나눠보세요. 7로 나눴더니 1년에 나오는 이자가 48만 2,857원. 1년에 36만 원씩 적금을 부었는데 1년에 붙는 이자가 48만 2천 원이나 붙는 거예요. 이거 은행에 넣어도 이 정도 이자가 나올까? 아니면 은행에 적금 넣어보셨죠? 은행에 적금 나오면 과연 이 정도 이자가 나올까요?
이렇게 이자가 발생하는 거는 연복리로 2.9% 정도의 연복리로 받으시는 거고요. 은행 이자로 보면 은행은 거의 복리가 아니고 달리잖아요. 달리로 보면 약 20.3%의 이자율이에요. 20.3% 말도 안 돼. 그죠? 말도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이자 계산기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검색창에 이자 계산기 치면은 다 나오잖아요. 거기다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떠요. 이렇게. 월 적립액 36만 원. 은행에다 넣는 거는 저축이 1년짜리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3년, 5년짜리는 거의 다 보험 상품과 은행에서 결합돼가지고 방카슈랑스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인 거고요. 은행에다 정기적으로 적금을 하는 거는 1년짜리, 달리로 1년짜리. 20.3%를 넣어야 20.3%를 넣어야 이자가 48만 2천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자를 48만 원이라고 아까 먼저 장에 한번 볼까요? 이자가 1년에 48만 2천 원. 48만 2천 원이나 이자를 우리가 은행에다 받으려면 은행 이자는 20.3%가 되어야지만 48만 2천 원이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품이 은행에는 지금 없죠. 은행에는 없는데 보험 상품이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만 열심히 내가 꼭 참고 7년 동안만 약속을 딱 지키신다면 이 정도 어마어마한 금액에 어마어마한 프로에 아마 지금 앞으로도 쭉 아마 이 정도의 이자는 받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완벽한 이자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자를 20%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7년 만기 상품 종신보험 이걸로 목돈을 마련을 하면 이렇게 목돈을 마련을 하고 나면 이걸 가지고 가입을 하고요. 7년을 열심히 납입을 하셔서 7년 만기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10%대의 이자를 합쳐서 이렇게 목돈으로 준비를 딱 하시면 요걸 가지고 달러로 저축을 전환을 하시고 달러로 저축을 전환을 하고 나면 과연 달러로 저축 전환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어떻게 저축을 전환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릴 건데요. 달러로 저축 전환을 하고 나도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추가 납입은 은행에다가 2%대, 3%대 이걸로 저축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은행에다가 2%대, 3%대 달리로 저축을 진행을 하셔도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아마 아까 제가 이자 계산기 그거 두들겨 보시면 다 나오니까 아실 텐데 추가 납입을 200%까지 내가 내는 금액의 200%까지 내면 이거는 복리로 연복리로 2.8%의 연복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유동성이 중요하잖아요. 딱 7년만 지나고 나면 중도 인출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목돈이 필요하면 중도 인출을 해서 빼서 쓰시면 되고요. 나중에 돈이 또 생기시면 추가 납입으로 활용을 다시 해서 돈을 다시 넣으시면 되고요. 굉장히 2.8%의 복리로 받을 수 있는 통장을 하나 만드시는 거나 같은 효과거든요. 이런 효과를 받으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여기서 오늘 자녀들 유학 자금이나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에서 쓰려면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해외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가 환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환전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환전 수수료 얼마 정도 내는지 다들 아실 텐데 여기는 1달러당 환전 수수료가 2원이에요. 2원.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환전 수수료의 차익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달러당 환전 수수료도 2원인 이런 상품으로 목돈도 준비하시고
달러로 전환도 하시고 자녀 유학 자금이나 어학 연수 자금이나 이런 걸로 마련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자녀가 없어. 자녀가 없고 나는 자녀가 안 이뻐서 속상하게 만들어서 나는 어학연수 자금 보태주고 싶지 않아. 그냥 날 위해서 쓸 거야. 그러면 해외여행 가실 때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환전 이익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은 7년 동안만 정확히 이 7년 동안만 정확히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하고 계시면 예전에 가입하신 종신상품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텐데 그때는 아마 20년 납, 30년 납 이런 종신상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원금 회복률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되게 속상하고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좀 리모델링에 대한 포인트를 다시 잡으셔서 단기로 딱 끝낼 수 있는 요런 걸로 좀 리모델링 포인트를 잡아서 가져가셔도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달러 저축 전환에 대한 제가 한전수수료 예시도 표를 준비했군요. 수수료 예시를 좀 해볼까요? 보통 통화 환전 수수료가 은행별로 한 5개 시중은행, 대표적인 5개 시중은행을 표시를 했는데 다 1.75%의 환전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그 환전 수수료는 1.75%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환전 수수료를 예시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 과연 내가 환전을 할 때, 내가 달러를 살 때와 아니면 해외여행 갔다 와서 들어와서 다시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드는지 1,300원을 기준으로 예시를 좀 편하게 해봤거든요. 살 때는 1,300원이 달러 기준인데 살 때는 우리는 1.75%의 수수료율 때문에 1,322원 22.75로 달러를 사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인 거죠. 그러면 22.75에 돈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아까 환전 수수료 달러당 2원이라고 했잖아요. 20원이나 더 주고 달러를 사는 거죠. 달러를 만약에 사서 해외여행 가서 다 쓰고 들어와서 달러가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다시 또 환전을 또 하시죠. 팔 때 또 마찬가지 1.75%의 수수료를 내야 되죠. 그러면 1,300원인데 살 때는 1,322원 주고 사고 팔 때는 1,277원을 주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차이가 나죠? 40원, 50원 정도. 달러당 5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거죠. 살 때와 팔 때. 우리가 달러로 전환하면 달러당 2원밖에 발생하지 않는 수수료를 이렇게 50원이나 되는 돈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송금.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자녀들한테 송금을 할 때도 수수료가 조금 환전할 때랑은 조금 틀려요. 수수료 기준이 조금 더 저렴하긴 한데 그래도 0.97%에 보낼 때와 받을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여기도 12원. 여기도 12원. 그래서 보내고 받고 하는 거에 24원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죠. 이렇게 환전을 해서 그러면 쓰는 이렇게 돈을 보내도 마음대로 그쪽에서 미국에서 꺼내 쓸 수 있느냐? 이거는 이렇게 7년짜리 종신을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달러를 쓸 수 있는 통장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카드를 인출할 수 있는 카드만 있으시면 어느 나라에서도 달러를 인출해서 쓸 수 있으니까 비용 발생은 1달러당 2원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환전할 때도 환차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수수료가 굉장히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저는 이 환전 수수료 때문이라도 이렇게 달러로 전환을 해서 아무 때나 넣었다 뺐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를 제가 좀 드릴 텐데요.
종신보험에 대한 생각을 조금 깨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신보험은 뭐 비싸고 종신보험은 오랫동안 내야 되고 종신보험은 사망해야지만 받을 수 있고 이런 요즘 트렌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종신보험도 단기납으로 가능하고 종신보험도 살아서 사용할 수 있고 종신보험도 환급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달러로 전환도 하고 달러로 전환을 해서 환전 수수료도 챙기고 달러로 전환을 해서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을 편하게 꺼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원화로 가입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상품 자체가 뭐 꼭 달러로 환전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달러로 가입하는 상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로 가입을 해서 달러로 전환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거든요.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진 종신보험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기존에 가입한 지 한 3, 4년? 5년 이내의 상품들은 조금 더 신중히 리모델링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단기납으로 7년이나 뭐 혹은 5년이나 혹은 10년이나 이렇게 단기납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좀 목돈으로도 활용을 하시고 나중에 노후 연금으로도 활용을 하시고 달러로 전환을 해서 뭐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리모델링 포인트도 잡아보시고 이런 좋은 상품에 대한 소식도 있구나라는 걸 귀 기울여서 좀 들어보시고 준비를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네, 종신보험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 좀 느끼게 된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달러 저축 전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환전 수수료까지 챙겨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의 생생한 라이프 팁 핵심만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하겠죠. 아직도 그 선택이 어렵고 두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풍부한 인생 경험 토대로 꿀팁 마구마구 알려주실 김경화 전문가님 모셨고요. 이어서 김경화 전문가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암보험 합리적인 선택은입니다. 예전보다 암의 종류도 많아지고 발견도 빨라지면서 암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나에게만 맞춰야 할지 아니면 가족력에 집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암보험의 합리적인 선택 관련해서 김경화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볼게요. 네, 합리적으로 암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평상시에는 보험에 진짜 관심 없다가 갑자기 어딘가 몸이 되게 이상해졌다.
혹은 엄마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갈 것 같은데 어디가 안 좋으시다 이러면 혹시 보험 잘 이런 생각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사연을 가지고 온 이야기는 제가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남편분께서 암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먼저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그 일가 친척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머 혹시 같이 사는 우리 아니면은 우리 뭐 친척 암보험 제대로 들었나? 막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사람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기는 한데요. 암보험을 남편이 긴 투병 생활 끝에 유명을 달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내 보험을 돌이켜보는 미망이신 여성분께서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갑자기 암보험을 A, B, C, D, E, F, G, H, I 9건 그다음에 10건을 암보험을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가입하다 보니까 일단 암보험 많이 해준다 이러면은 막 하고 들었는데 이게 또 생활을 1년, 2년 하다 보면 증권이 암보험만 막 10개 이렇게 있으니까 또 이제 한 번씩 점검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 두려움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 10건에 딱 암보험만 가입하고 계신 이 증권을 어떻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가지고 있어서 이제 진짜 생계를 책임지셔야 되는 나를 비롯하여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이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고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주변에서 아프면 특히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아프면 생각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0건의 암보험이라고 하셨는데 좀 특이한 사례인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막 증권을 다 올려가지고 그 우리 깨 같은 글씨 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A, B, C, D, E, F, G, H, I 여기 해당되는 암보험을 일단 일반암을 위주로 어떤 암에 걸려도 진단비가 바로 나오는 그 우리가 그냥 흔하게 알고 있는 보험, 암보험 얼마가 나오는지를 옆에 이렇게 쭉 써봤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맨 위에 A 일반암 5천만 원, 3천만 원, 2,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보이시죠? 근데 이 밑에 다음 페이지도 있는데 결국 가장 밑에 보시면은 I까지 이렇게 쭉 보이시죠?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가 또 있던 지금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일단 암보험이 A부터 I까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이 뭐 정액 소외감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뭐 이걸 전체로 일단 합산을 했더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한 달에 보험료를 얼마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세 페이지에 달하는 모든 암을 토탈해서 매월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23만 658원을 내고 있거든요. 암보험만으로 이렇게 하기는 종신보험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강의해 주신 것처럼 뭐 우리가 적금이나 저축이나 뭐 달러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암 걸렸을 때 암 진단 자금으로 나오는데 한 달에 23만 원씩 계속 내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월 보험료보다 더 중요한 거를 어떤 걸로 생각하냐면요. 가장 아래쪽에 보험료 옆에 10년하고 5년 납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보험은 전체가 이 10건에 달하는 보험이 모두 다 갱신형이에요. 갱신형은 뭐냐면 내가 40살에 가입을 해서 일단 10년까지는 보험료를 정해져서 내고 50살이 되었을 때 50살부터 60살까지 보험료 다시 계산, 60살이 되면 70살까지 보험료 다시 계산, 70살이 되면 80살까지 보험료 다시 계산. 요즘 병원에 가면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의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환경상 생존율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70이나 80살에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마다 혹은 5년마다 갱신되는 이 주 보험 자체를 80살, 90살, 100살 이럴 때까지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더 무서운 거는 경제활동을 하고 젊을 때는 에이 뭐 이달에 못 내면 다음 달에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아껴서 뭐 융통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실까요? 나이가 연세가
80대 후반, 90대 후반 이렇게 되시면 매월 나의 암보험을 위해서 23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몇 년 전에 타계하시기 전에 5만 원짜리 신권이 나왔을 때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 5만 원 거를 한 번 드렸는데 제가 받는 혹은 우리 자녀들, 고등학생, 대학생 아이들이 받는 5만 원의 느낌과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한테 드리는 5만 원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끼리도 환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은 기회가 많으니까 5만 원, 23만 원이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택해서 이 10년 갱신되는 보험을 80대 후반, 90대 후반에도 23만 원씩 계속 낸다.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요. 중요한 사실, 갱신이 되는 거는요. 보험료가 23만 원을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올라서 내게 된다는 거죠. 그 나이에 맞는 위험 요율을 다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위험 요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냥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암 걸려서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나중에 또 오를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다시 한번 여기 제가 이제 막 주황색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그냥 23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0년 동안 내는 돈이 2,760만 원. 그 다음에 20년을 내잖아요. 5,5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30년을 계속해서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또 보험료를 30년을 계산하면 8,200만 원. 그리고 예를 들어 40이신 분이 10년 갱신하다가 고작 80세가 되셔도 40년 또 40년째 갱신을 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납입하시는 오르지 않은 보험료로 계산했을 때 1억 1,000만 원. 그 다음 50년째에는요, 더 많아지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빠른 시기에 암이 걸리면 이렇게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게 작은 돈으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괜찮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놀란 가슴에 놀라셔서 이렇게 엉겁결에 보험을 가입이나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내가 1년 이내에, 3년 이내에 꼭 암 걸릴지 안 걸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암보험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고뇌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확률과 통계 그리고 서두에 저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암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그냥 나 혼자서만 나한테만 맞는 암보험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우리 집 가족력을 생각해서 가족력을 좀 반영한 암보험을 설계를 해야 할지 정말 기준이 뭔지 명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는 일단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분들의 전체 남자와 여성들의 암 발병률, 그다음에 사망률 이런 거를 보면 저도 대부분의 통계에 포함되겠죠. 예외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을 마련해 드리려고 리모델링 이후에 그럼 이 보험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값을 제가 한번 만들어 왔는데요. 10년 갱신, 5년 갱신은 100% 순수하게 없어지는 돈, 23만 원은 몽땅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굉장히 많은 암 보험금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23만 원씩 결국 40년이 지나면 1억 이상의 돈을 없애는 것보다는요. 저는 진단자금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정액으로 30년만 내고 꼭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갱신으로밖에 할 수 없는 몇 가지 특약이 있어요. 저희 이제 보험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요즘 새롭게 나와 있는 담보라고 하는데요. 표적 항암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기 조절, 항암 방사선 이런 것들은 아직 위험 수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갱신형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갱신 안 되게 낼 수 있는 이런 보험들은 갱신 안 되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내려고 하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니까 어차피 조금 전에 갱신형도 100세까지 계속 내야 할 판인데 30년 납으로 설계를 하고 최소한
70이나 70대 중반 정도 됐을 때는 보험료를 더 이상 안 내는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매월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63,000원인데요. 30년만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경제력이 없어지는 70대 후반이나 80대, 90대에는 보험료를 안 내는 거죠. 그리고 일반한 진단비는 5천만 원과 유사암, 그리고 새로 나와 있는 표적항암 치료, 그리고 작년에 또 저희 가족 중에 암 수술을 하러 병원에 상담을 갔더니요. 로봇 수술을 하면은 이만저만 아니고 그냥 절개 수술을 하면 이만저만 얘기를 하는데 듣는 보호자나 환자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기대감을 더 하기 때문에 보험 적용되지 않는 로봇 수술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험 비정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계에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냉장고도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바뀌죠. 차도 계속 바뀌고, 우리 옛날에 어떻게 자동차를 충전해서 쓰는 거 생각 못 했는데 요즘 바뀐 것처럼 보험도 20년 거를 고집하시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일반암 진단비는 오래 가도 되지만 치료법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표적항암이라든지 암만 직접 따라다녀서 죽이는 치료법들이 나오면은 그런 거를 넣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와 있는 트렌드로 한 회사의 보험으로 하지 않고요. 2개 회사로 나눴어요. 조금 전에 보신 거랑 좀 다른 C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까는 일반암 진단비에 뭐뭐뭐를 넣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 맨 위에 표적항암 치료비 보이죠.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7천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면역항암 치료라고 해서 몸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자면 암세포하고 더 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로 면역력을 높여서 암세포를 대항하는 이런 면역 항암 치료, 이런 것도 5천만 원, 로봇 수술, 그다음에 암을 직접으로 요즘은 대학병원에서 입원 기간 길게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통원 치료 많이 하게 해요. 그래서 뭐 국립암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성 일원동 이런 데 근처에는 암을 전용, 암 환자들에게 전용으로 방을 대여해주는 암 치료 환자 방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입원 치료 대신 통원 치료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표의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는 앞으로는 암 통원 치료가 훨씬 더 쓰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0건에 그냥 급하게 가입하신 암보험 이런 것들을 일반암과 유사암, 그리고 표적 항암 치료, 면역 항암 치료, 암 통원 이런 것들로 새롭게 구성을 해서요. 보험료 내는 방법은 30년을 내고 그다음에 100세까지 보장받는 거고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갱신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표적 항암 치료라든지 뭐 항암 치료 이런 것들만 일부만 갱신을 넣으시면 좋은데, 제가 앞서 갱신형도 30년 내면 뭐 8,200만 원, 40년을 내면은 1억 1천만 원, 게다가 50년을 내게 되면 1억 3, 4천만 원, 그거보다 물론 더 많이 낼 거예요. 갱신될 때마다 오르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꾼 내용에는 비갱신으로 30년 동안 내고요. 갱신되는 게 일부 굉장히 저렴한 몇 개 담보밖에 없기 때문에 주 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을 이 30년 동안 보험료를 다 내도 비보험에서 제한 드린 6만 3천 원은 2,200만 원 정도 내는 걸로요.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을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 표적 항암 치료하고 면역 항암 치료 이렇게 두 번째 없는 것들만 모아놓은 거는 월 보험료를 32,000원에 맞췄기 때문에 얘도 30년 납 곱하기를 하면 총 납입 보험료는 1,1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전체 총 납입을 한 것 대비 내가 가성비가 높으려면 내가 낸 거보다 많이 받을 기회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갱신형으로만 이렇게 많은 거를 가입하시면은 빨리 병 걸리지 않으면 진짜 저는 불리한 거예요. 갱신을 3번째, 4번째, 5번째 이렇게 할 때까지 암 한 번도 안 걸리시면 앞에는 돈 낸 게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갱신으로 할 때 총보험료를 적당히 따져보셔서 전체 받는 진단비가 5천만 원인데 절반 이하로 낸다. 이러면 저는 납입기간 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 80살, 90살까지 쓰면서 매월 낼 건데 10년만 내고 나중에는 돈 안 내시나요?
보험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험료를 계속 올리면서 90살까지 내시지는 마시라. 이런 원리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워낙 암 때문에 너무 놀라셔가지고 암만 이렇게 2개로 63,000원과 32,000원 이렇게 해서 암만 집중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거를 근데 내 니즈가 그렇기 때문에 맞춰서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꼭 암만 보장하면 좋은데 이제 어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하지 않다면 암을 제대로 보장하는데 10만 원 내외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나이가 먹으면 암도 중요하지만 혈관 질환 이런 거 굉장히 노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안쪽으로 암보험을 잘 설계를 하셨으니까 혈관 질환 부분에 대해서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만 아주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내가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험으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불안한 10개의 암보험을 100살까지 계속해서 올라서 내는 것을 비갱신형으로 바꾸는 거를 효율적으로 제가 보험료 절반 이상 줄여드렸잖아요. 그거를 다 이제 마음에 드신다면 그 다음에는 혈관 질환을 혹시 모르는 거니까 없어져도 되는 돈 정도 선에서 너무 과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축을 하고 사는데 시간 예측을 짧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거나 큰 돈을 모으기가 어렵고요. 시간 예측을 길게 하시는 분들이 큰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막 자꾸 1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부스러기 돈이 되는데 최소한 뭐 7년, 10년 이 정도 생각하시면 그때 돼서 내가 목돈을 2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한번 딱 종잣돈을 모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 돈 이렇게 모으면 되겠구나. 느낌 한번 딱 살릴 수 있도록 23만 원을 10만 원 초반대로 줄여드렸으니까 1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나에게 송금하는 저축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암보험도 조금 편안하게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여유된다면 혈관질환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강추드리는 거는 긴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나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저축, 연금, 저축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까지 구비를 한다면 큰 떼돈 벌지 않아도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굉장히 저도 만나기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암보험만 10건 가까이 가입하신 분을 비갱신형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꾸는가에 대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분석부터 자세한 이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월 23만 원이라는 이 보험료도 부담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갱신형으로서 보험료가 매번 이렇게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좀 부담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하는 그 자금을 바꾸자라는 제시를 해주셨는데 비갱신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비갱신형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암 진단과 관련해서 또 이대 진단비, 혈관 관련된 부분들까지 준비하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결책 외에도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원래 이게 사람이 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고려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뭐 급하셨을 테니까 그렇게 하셨을 텐데 보험은 어쨌든 저는 늘 추천해 드리는 게 한 명한테 제안서를 받지 마시고 두세 분에게 여러 회사에 견적을 좀 받아서 보시면은 내가 잘 모르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꼭 비교해 보셔라. 이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긴 안목으로 좀 보려면 당연히 여러 군데에서 비교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암보험이라는 게 뭐 나이만 고려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성별이라든지 가족력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덜컥 들기보다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지혜롭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검색어 Q&A로 돌아올게요. 네, 지금부터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검색어 Q&A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종신보험과 CI보험, 또 GI보험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물어보셨습니다. 김경화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종신보험, CI보험, GI보험 되게 제목은 다 다르죠. 제목은 다 다른데 원래 처음에 만들어진 그
조건은 같은 줄기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종신보험이라는 게 사실 사망해야 나오는 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사망을 해야만 돈이 나오니까 그 사망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불합리함이 있는 거예요. 사망할 날짜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중대한 질병이 걸려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꼭 사망을 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CI 보험이에요. 그래서 CI 보험의 C가 중대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선지급 80% 선지급, 70% 선지급, 50% 선지급 이렇게 먼저 어느 정도의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먼저 받는다라는 게 CI 보험이고요. 그런데 또 CI 보험에 대한 단점이 생긴 거예요. 이 CI 보험이 나온 지가 한 14년, 15년 정도 아마 됐을 건데 한 4, 5년 전부터는 이 CI 보험의 단점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중대한 질병 말고 그냥 일반적인 질병에 걸려도 선지급을 하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GI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GI 보험의 G는 일반적인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CI 보험과 GI 보험 과연 그럼 어떤 게 좋은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중대한 질병보다는 일반적인 질병을 보장을 해준다는 게 훨씬 더 보장 범위가 넓으니까 좋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은 CI 보험의 단점만 다 보완을 한 게 아니고 GI 보험에도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보험을 준비하실 거면 나는 CI 보험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GI 보험은 어떠냐면 일반적인 보험이긴 하지만 한 가지 질병에 걸렸을 때 만약에 보험금을 먼저 탔어요.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 중에 어떤 한 가지 질병이 걸렸을 때 보험금을 수령을 하고 나면 그 담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기에 요럴 때는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GI 보험에다가 좀 전에 우리 김경아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보완을 좀 부족한 부분, GI 보험에 없는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종신보험은 사망해서 받는 거고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려야 받는 거고 GI 보험은 일반적인 질병에 걸리면 선지급을 받는 거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이 방송에서 일일이 다 어떤 질병 분류표, 코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기가 없는데 아마 그 중대한 질병과 일반적인 질병의 차이만 조금 아시면은 선택하시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하다 보니까 보험이 발전을 해온 것 같은데요. 목적이 다 다른 만큼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또 암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해 주셨는데 이런 질문이 있네요. 암보험 가입할 때 주의점이 있는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김경아 네. 전문가님. 그러게요.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요.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똑같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암보험이라고 써 있고요. 증권에도 암보험이라고 해서 집으로 오거든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약관을 봐야 하는데 뭐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도 그 약관 보기 쉽지 않고 우리 가입자들은 또 더구나 그 깨알 같은 두꺼운 책 혹은 무슨 막 모바일 못 보죠. 그런데 이제 찾아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방암이 일반암에 속하는 암보험이 있고 일반암이 아닌 분류되어 있는 이런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전막내암도 일반암으로 포함돼서 주는 데가 있고 대장전막내암 일반암 아니야. 소액암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암보험을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만 원 선에서 한번 제안서 좀 줘보세요. 이렇게 해서 2개, 3개 회사를 보시면 그 안에 일단 받아보시면 그 안에 깨알 같은 글씨가 이제 어디가 다른지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큰 돈을 지불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복층 설계라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은 비갱신형으로 설계를 하고 조금 추가하고 싶은 거는 갱신형. 게다가 요즘 새롭게 나온 담보들은 어쩔 수 없이 모든 회사 갱신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3층 구조로 설계를 하시면 조금 요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 차례 이 갱신형과 비갱신형 차이부터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이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